안녕하세요. 강영환입니다. 오늘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편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또 대단히 상대하고 또 마른 구성화나 또 매갈이 없이 허무하게 아무 결론 없이 나오는 것이, 그러나 또 꾸준히 이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아젠다입니다. 상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까지 엮여가지고 지역 소멸 이야기도 많이 나오십니다.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88% 국토 면적의 88%인 비수도권, 네, 12%를 이제 수도권의 영역인데요. 근데 2015년에 GRDP가 수도권에 한 50% 이상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또한 2017년에 50%를 수도권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급기야 인구까지 50% 이상을 수도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요. 아마도 이거는 점점 더 이대로 둔다면은 더 심각한 불균형 양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혹간의 학자들이나 정치인들 말은 잘 대놓고 할 수는 못하지만은 조그만 땅덩어리의 이 나라에서 그래도 수도권 중심의 그런 경제 체제 더욱더 좀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는 될 수도 있습니다. 자원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경쟁 구조,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구조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하려면 또 수도권에 또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명분적으로는 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디에든 좀 균등하게 삶을 영위하고, 그 명분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불균형은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이제 바뀔 때마다 그래도 계속 이런 정신들, 지방을 좀 살려야겠다, 그런 정신들은 계속 이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가장 시작된 부분들이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이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정책실장일 때 아마 제대로 그 틀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때는 세종시 이전, 세종시로 수도 이전의 문제와 함께 혁신도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균형발전에 굉장히 큰 축이 되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사회 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메트로폴리스, 메갈로폴리스 이런 정령으로 번역별 성장 전략을 가지게 되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창조경제랑 엮어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각 광역시별로 이렇게 두면서 발전의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또 그러기에 정권이 이제 바뀔 때마다 이 연속성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수치가 급속도로 지방의 수치들이 떨어집니다. 인구라든가 등등등,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문제라든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더 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역균형 발전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펼친 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손꼽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대선 캠프엔 가담을 하면서 정무적인 그런 서포트도 했지만은 김병준 위원장님과 함께 정책 파트에서 조금 구상을 좀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회발전 투구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아주 새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 지역균형 정책, 그게 원래는 성공특구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어퍼튜너티 존을 모델로 해서 그거를 제대로 한번 펼쳐보자라는 그 하나의 축을 만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교육 선택권의 자유. 응? 우리나라는 왜 모든 교육을 국가에서 독점하느냐. 이 교육부에서 터치를 좀 저리고 수요자들, 교육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니즈에 쫓아가지고 선택권의 자유를 부여하는 그런 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두 가지 성공 특구와 교육의 어떤 자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대통령 캠프 때, 선거 캠프 때 그거를 좀 모색하고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선거 때는 이게 사실 표에 크게 도움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워낙 대선 자체가 네거티브 선거전에 좀 빠지는 바람에 실제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기획운영실장으로 이제 김병준 위원장님과 함께 한 60여 분의 아주 전문가분들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짰습니다. 교수분들, 또 국회의원분을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지방 공무원들,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공무원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한 60분이 같이 약 한 달 반 정도를 고민을 하면서 틀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핵심이었던 정책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국가 주도가 아니라 이제는 지방에서 자체의 특화적인 그런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치자. 이게 하나가 축이고요. 지역 주도성. 또 하나는 언제까지 공공기관 이전에만 목매달아야 되느냐. 기업이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시장 경제 측면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이 내려가서 투자를 하고 이래야지 지역이 발전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축이었습니다.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이 기회발전특구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래 기회발전특구는 막강한 세제 혜택, 그리고 규제 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해소를 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방에 진짜 내려가게끔 하는 그런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기업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기업주들이 가장 걱정했던 문제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상속세.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혜택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오너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게 무엇이냐. 그게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의 문제, 그 중에서도 상속세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지역에서의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인력 양성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좀 풀자.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를 세금도 혜택 주고 인력 좀 지원하고 그러면서 좀 제대로 좀 한번 이 특구를 만들어서 제대로 일자리를 또 만들고 그런 정신으로 했었는데 그게 사실 막혔죠. 왜냐하면 세제 문제를 건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또 재정 압박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재부에서 좀 저항도 되게 심했고요. 또 하나는 좀 답답한 부분인데 조금 기본적인 정신에서 좀 흐트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3개 수도권, 이 서울, 인천, 경기를 좀 제외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의 대상지로 원래는 논의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는 선거에 다가옴에 따라서 결국 수도권의 인천의 일부 그쪽에 이제 강화도, 웅진군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이 북부 지역
또 기회발전특구에 포함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입장에서 기업이 수도권을 빠져나와서 기회발전특구로 간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있는 인천과 경기도 쪽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회발전특구가 험난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 또 하나,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1억 3천만 평의 이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 중에는 평택,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공항 뭐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다 보면 당연히 기업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멀리 경남, 전남, 전북 가겠습니까? 그나마 충청도는 그래도 가까우니까 좀 나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심각한 문제였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기회발전특구가 과연 그 온전한 정신에 입각해서 그 정신대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한계가 좋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청년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특구가 되어야 되는데 정주 여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왜 지방을 떠나서 서울로 갈까요?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주 여건의 문제입니다. 정주 여건이 워낙 서울과 이 지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라면을 먹더라도 서울 가면은 지하철 타면은 어디가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그 지역에다가 문화 여건, 생활 여건,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을 좀 기회발전특구 내에 같이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대단히 필요한데 그것이 빠져버렸습니다. 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원래 명목상으로는 정주 여건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구는, 기회발전특구는 지금까지 많은 특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뭐 문화 뭐 어쩌고 규제 관련된 그런 특구랑 또 산단, 국가 산단, 과연 뭐가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원래의 당초의 계획대로 이렇게 세제와 함께 규제, 인력 양성, 그리고 이 정주 여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어떤 계기점을 만들어가지고 이래야지 뭔가 특구가 만들어지고 젊은이들이 있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아까 교육자의 특구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 당초의 취지는 이 교육 선택권의 자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AI 시대에 새롭게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일률적인 청편일적인 교육 말고 제대로 좀 다양한 교육 체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부모 또한 그걸 하게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바이오로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자. 대안교육 제대로 좀 인정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전교조가 매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교조가 민주당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법에 그나마 기회발전특구는 하나의 주요한 정책으로 들어갔지만 교육자의 특구는 아예 배제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4대 특구 하나 중에 하나로 교육자유특구를 이제 교육발전특구로, 그래서 지방대학교의 육성 그리고 지방대학교 그다음에 늘봄학교 이런 거랑 연결해서 지자체와 교육청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지방대 육성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정책 요거를 하나를 묶어놓은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시작점에서 생각했던 그런 문제되겠던 그런 것이 아닌 좀, 그래서 결국은 너무도 당초에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늘 그래야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이
사실 현실의 벽에 맞춰서 많은 부분들이 정부 정신이 무너지고 바뀌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안타깝게 만들어지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뭘 제대로 하려면은 사실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 국회에서 이렇게 좀 다수가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그런 그 노력들을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수도권 의원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책적으로도 한 발짝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지금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지역균형 발전 관련된 이 틀은 절대 그 생각은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방시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저 또한 그것을 향해서 계속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